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까지 안내님 없이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번 주에 또 범래님이 에피소드 소개를 하면서 G세대까지 나와가지고 설마 또 나랑 겹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G세대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트렌드 관련한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트렌드랑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 대세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쇼폼 콘텐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든지는 우리가 몇 년 됐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도파민 중독 같은 게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커다란 대세가 있을 때 그 반대급부에 있는 게 튀어나오기 마련이잖아요. 항상. 그렇죠. 정반합. 정반합. 그쵸. 그럼 이런 인스턴트 문화에 약간 반대되는 취미나 여가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은가요? 정적이고 길고 느긋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너무 느긋한가? 너무 차분한 거 아니야? 독서? 그쵸, 독서. 아무래도 독서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취미나 여가일 것 같은데, 오늘은 G세대 독서 열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열풍? 열풍? 그쵸. 열풍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왜 느낌표에서 책을 읽읍시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열풍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성인 1인당 그 연간 독서량이 한 권이니 두 권이니 하고 있는데. 한 권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돼요? 한 권이 안 되고요.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이,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 그랬나? 약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독서가 힙한 문화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만약 정말 주류가 되면 진짜 G세대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게 진짜 레트로입니다. 이게 진짜 찐이야. 삼국지 전권 읽고. 그게 레트로지. 그치. 이게 진짜 레트로 문화라고 하면 그런 게 레트로인 건데. 신문 읽고. 다 해봐. 좋다고. 이 얘기가 나온 게 얼마 전에 영국 가디언지에서 분석 기사를 하나 냈어요. 근데 제목이 Reading is so sexy입니다. 리딩은 정말 섹시하다. 이 문구 자체가 조금 기시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한 10년 전쯤에 Brainy is new sexy라는 슬로건이 막 있었었거든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지적인 게 진짜 쿨한 거다. 지적인 게 정말 섹시한 거다. 이때부터 너드 관련한 그런 유행 같은 것도 생겨났었고. 근데 이런 게 10년이 지나서 다시 좀 수면에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가디언지 아티클에 따르면 실물 종이책을 읽는 유행이 G세대 사이에 퍼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6억 6,900만 권의 실물 도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요?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로도 숫자로도 많은 것 같기도 한데 통계상 최대치래요. 거의 역대 최고치까지 실물책이 팔렸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도서관 방문율도 71%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 안 보인다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고,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틱톡에서도 독서 인증 영상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2016년에 출간된 책을 다시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하게 만든 케이스도 있었는데, 리틀 라이프라는 소설이 있대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네. 정확한 줄거리는 모르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담겨 있는 책이고 트라우마에 대한 책인데 틱톡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이 된 겁니다. 갑자기 너무 자기적인데? 그래서 막 마스카라가 다 번지고 다 청년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 이 책을 읽으면서. 틱톡 끄고 울어라. 혼자 울라고. 근데 이게 유행을 타면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역주행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 틱톡에서 유행한 거는 약간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틱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유행한 건 아니고 트위터에 그 틱톡 영상들이 좀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리틀 라이프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한번 A Little Life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무수한 10대
10대, 20대 청년들이 눈물 짓는 게 아닙니다. 오열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네요. 책을 읽는 동안 카메라를 켜놓고 있다가 우는 부분을 편집한 걸지. 그니까. 울려고 카메라를 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울음이 자기적으로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정말 우는 모습이기는 해서 아마 그 책 자체가 굉장히 그런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꼭 이 리틀 라이프가 아니더라도 북톡이라는 해시태그로 독서 챌린지 영상이 한 1, 2년 사이에 하루에 2만 개씩 올라왔대요. 그리고 틱톡에 따르면 북톡 콘텐츠 1일 평균 조회수가 1억 1,500만 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일 평균 1억 1천. 그리고 근데 이렇게 책 관련해서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무조건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종이책으로 찍는다는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일종의 오브제가 됐군요. 오브제죠. 왜냐하면 내가 이북을 끌어안고 울어봤자 아이패드 끌어안고 울고 멋이 있겠어요? 멋이 없죠. 종이책을 읽으면서 이걸 보여줘야지. 이미지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까 영국 종이책 판매량이 최고점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약간 보여주기성 독서 인증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국 출판협회가 16세에서 2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북톡 보고 서점 방문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이럴이 되면. 그 곁다리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출판 산업의 맛을 한번 본 거예요. 틱톡이 바이트댄스가. 그래서 작년에 에이스 노트 프레스라는 출판사 상표를 출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활동을 한 건 없기는 한데 조만간 바이트댄스가 또 출판업에 뛰어든다면 또 자사 도서를 상단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트렌딩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상이 좀 다르긴 해요. 실물책을 사는 30대 이하 청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자책 독서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범래님도 아이패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밀리의 서재로 보거나 교보문고에서 사더라도 저는 이북으로 보통 사요. 저도 약간 거의 한 반반이기는 한데 원래는 전자책 계속 기피하다가 요새는 그냥 아이패드로 보는 것도 편해서 실용서 같은 거는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서정가제 이후에 종이책 가격이 좀 부담이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꼭 가격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리 차지하는 게 싫어서. 그렇죠. 그 부피가 부담스럽죠. 부피도 부담스럽고 가지고 다니기도 약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효율적인 전자책 위주로 좀 읽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 20대 전자책 독서율이 2017년만 해도 34.7이었는데 21년도에 50.5%까지 훅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더 높겠죠. 하여간 이런 지세대 독서 유행에 대해서 있어 보이려는 수단, 그냥 패션으로 책을 소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비판이 약간 배부른 소리 같기는 해요. 출판업계가 유튜브에 치이고 틱톡에 치이면서 아등바등 생태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보여주기식이라도 좋지 않을까요? 출판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출판업계 입장에서는 종이책이 많이 팔리면야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방식으로든 책이 소비되면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어쨌든 인류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꼭 독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 과잉에 지쳐가지고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카페인데 핸드폰 압수하는? 봤어요. 찾아보니까 강남에 욕망의 북카페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입장할 때 스마트폰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침에 핸드폰 압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을 쓰려면 나가야 된대요. 그냥 퇴장해야 된대요. 약간 그냥 안 쓰고 참으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20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유아동기 때부터 스마트폰이랑 같이 산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는 이상 좀 참는 경험 자체가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자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던데요. 미래 세대, 옛날 철학자인데 미래 세대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통제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딱
그런 거죠. 딱 그런 딱 그 거죠. 얘기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 뭔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근처에 이런 카페 있으면 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또 이거랑 결이 비슷한 게 스마트폰 해방촌이라는 재밌다. 2박 3일짜리 캠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유사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거죠. 최근에 생긴 건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숙박 기간 동안 제출하고 있되 대신에 내가 계획서를 쓰면은 그 계획한 시간에만 내가 쓴 목적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일상의 자기주도권을 되찾는 연습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맞는 말이기는 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거는 그 동원 예비군이라고 2박 3일씩 네. 가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핸드폰을 쓰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동원 예비군 갈 때만 해도 핸드폰 다 제출하고 저녁 식사 먹고 한두 시간만, 그러니까 그쵸. 자기 전에 그때만 잠깐 쓸 수 있게 해줬었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 다 심심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누워 있으면 맞아 옛날엔 할 거 없으면 이렇게 누워서 옆에 무슨 제품 있으면 제품 성분표 읽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때웠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 보고 있고.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뭔가를 관찰하는 경험도 좋은데 또 내가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감각도 한번 익혀보는 게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게 내 의지로 만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의 신체의 일부로서 습관처럼 만지게 됐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스마트폰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거야.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능력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짧고 강한 자극들에 지쳐가지고 다시 롱폼에 대한 소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이렇게 트렌드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쩌면 교양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적어서 그렇지. 작은 불씨라도 그렇게 활활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면서 오늘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